이 영상이 널리 퍼지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시호단 혐의를 받는 위대생 최모군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받았다. 보배드림의 피해자의 친언니가 최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일부를 공개하려고 한다면서 글을 썼다. 먼저 최동욱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족이 엄벌을 촉구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일부를 공개하려고 한다면서 가해자는 극도로 치졸하게 제 동생을 2달간 가스라이팅 시켰다 라고 말했다. 제 아버지가 강남에 고층 빌딩을 세워주길 바랐으며 가해자가 강제 임신시키려고 했다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있다. 또한 가해자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제 동생에게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라이프로 이응하겠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지읒응쇼를 벌이며 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라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동생과의 혼인신고를 급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동생이 7월에 유학을 떠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정 상속인이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승낙할 수밖에 없다는 치밀한 계산하에 혼인신고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몰래 혼인신고한 것을 제 부모님에게 들킨 이후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4월 22일 제 동생의 모든 SNS를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라면서 동생이 가해자로부터 관계 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피해자가 친한 친구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일부를 캡처해 공개했다. 대화에는 유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뻔뻔하게 사죄도 하지 않는 가해자와 그 부모가 제 동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응응다 했을 때의 두려움과 고통보다 몇천 배는 더 괴로웠으면 좋겠다. 가해자 가족도 똑같이 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길 간절히 원한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2024년 5월 연인 관계이던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이응응로 시호등한 혐의로 기소.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2달 만인 4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를 치면 네. 만점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죠. 한 과목이 만점이 나온 경우는 있어도 다 맞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 만점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수능 만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백지복습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수업에서 내용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교재를 딱 덮고 A4 빈 종이를 꺼내요. 그래서 내가 뭘 들었는지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개념서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있으면 이건 내가 모르는 거다. 다시 한다. 동욱군의 백지복습법이란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한 후에 교재를 덮고 A4 용지를 하나 꺼내서 어떤 걸 공부했는지 쭉 써내려가는 방법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는 내용을 적어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이를 개념서와 비교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합니다. 문자를 최소화하라요. 이제 문자를 최소화. 최동욱 군의 두 번째 공부 비결은 인터넷 강의를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정작 등급과 점수에 중요한 건 어려운 몇 문제니까 난 왜 이것만 보면 걸고 넘어질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복습하고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계획은 있었는데 콘텐츠가 없었던 거죠. 그때까지. 근데 그 맘때쯤에 친구들이 다 인강을 듣기를 시작했어요. 문제가 지정된 먼저 인터넷 개념 강의를 통해 이론을 터득하고 반복적인 학습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취약한 수학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막판에 교육부의 기산을 단축해서 저를 3년 동안 괴롭혔던 건 사실 수학이었거든요. 1등급이 딱 1, 2학년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왔어요. 1등급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정말 공부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딱 부족한 부분을 탁탁탁 채워준다.
이게 나만 집중하면 되는 거다. 동욱군의 세 번째 공부 비결은 바로 확실한 목표입니다. 진로가 확정된 시점과 공부가 체계화된 시점이 겹쳤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예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네, 겨울방학. 그때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의사가 되고 싶다는 네. 목표가 없었다면 제게 없었던 슬럼프가 꽤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난 무엇을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를 하는가. 목표가 생긴 건 고2 때 과학 동아리를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곳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한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포부, 열정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좀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를 잠깐 놓고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고 찾아보니까 최종 종착지는 의대였어요.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 책을 막 들고 다니면서까지도 읽고 막 완전 상위권, 최상위는 아니고 상위권인데 거기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성적 분포가 있었어요.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며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실력이 좋아졌다는데요. 그런 동욱군에게도 슬럼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9월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이제 힘들게 본 거예요. 이제 자기가 꿈을 꾸는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가 그냥 하루 이틀 좀 슬럼프에 빠지다가 이제 좀 울었어요. 이제 시험 성적이 너무 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그냥 저희 이렇게 하면서 네가 네 꿈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힘들 것 같아. 막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랬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피아노를 치며 마음을 다스렸다는 동욱군. 결국 슬럼프를 잘 이겨냈고 이렇게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가서 1시간 넘게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동욱이가 딱 나오는데 막 너무 기분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좀 멍한 기분이었어요.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음.